제목 1화. 엄마, 그건 간섭이에요. 새벽 5시 30분. 김정옥은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졌다. 40년 넘게 이 시간에 일어난 몸이 여전히 그 습관을 기억한다. 휴대폰이 울렸다. 아들 민수였다. 엄마, 다음 주 토요일 준이 돌잔치 준비 좀 도와줄 수 있어. 정옥의 얼굴이 환해졌다. 당연하지. 엄마가 미역국이랑 송편도 만들고. 아, 그건 케이터링 시켰어. 엄마는 그냥 설거지나 청소 같은 거. 전화가 끊기고 정옥은 한참 동안 휴대폰을 들고 서 있었다. 토요일 정옥은 새벽부터 미역국과 송편을 만들어 아들 집으로 갔다. 며느리 최다희가 문을 열었다.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었다. 어머니 말씀드렸잖아요. 케이터링 업체에서 다 준비한다고. 그래도 손주 돌잔치인데 할머니가 만든 게 있어야지. 어머니 방식은 너무 오래됐어요. 그 말이 정옥의 가슴을 찔렀다. 오래됐다. 시대에 뒤처졌다. 정옥은 부엌으로 가서 쌓인 설거지를 시작했다. 10분쯤 지나자 다희가 들어왔다. 어머니, 그거 놔두세요. 제가 할게요. 다희가 정옥의 손에서 설거지소를 가져갔다. 그 순간 정옥은 자신이 밀려나는 느낌을 받았다. 오후 2시 돌잔치가 시작됐다. 손님들이 가득했지만 정옥은 구석 테이블에 혼자 앉아 있었다. 케이터링 음식들이 테이블에 차려졌다. 정옥이 만든 미역국과 송편은 구석에 조촐하게 놓여 있었다. 아무도 그 음식을 먹지 않았다. 저녁 7시 집으로 돌아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정옥은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봤다. 흰 머리, 주름진 얼굴, 구부정한 어깨. 나는 정말 오래된 사람인가? 쓸모없는 사람인가? 다음 주 월요일 다희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머니, 금요일에 준이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출장을 가야 하는데. 정옥의 가슴이 뛰었다. 그럼, 당연하지. 감사해요. 그런데 준이 이유식 바뀌었어요. 유기농 파우치로만 먹여야 하고 기저귀도 이 브랜드로만. 아, 낮잠은 꼭 2시간 재워주세요. 다희는 10분 넘게 지침을 나열했다. 어머니, 제대로 해주셔야 해요. 제대로. 그 단어가 또 가슴을 찔렀다. 금요일 정옥은 손주 준이와 하루를 보냈다. 하지만 준이는 정옥이 떠먹이는 이유식을 거부했다. 30분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저녁 7시 다희가 돌아왔다. 준이는 다희가 떠먹이자 순순히 입을 벌렸다. 어머니, 어떻게 하신 거예요? 준이는 노래 불러주면서 먹여야 하는데. 정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노래. 그런 건 다희가 말하지 않았다. 어머니, 이번엔 제대로 해주세요. 정옥은 가방을 들었다. 미안하구나. 엄마가 제대로 못해서. 집에 돌아온 정옥은 어둠 속에 앉아 천장을 바라봤다. 나는 정말 시대에 뒤처진 사람인가? 나는 정말 쓸모없는 사람인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그녀는 아직 찾지 못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이대로는 살 수 없다는 것. 무언가 변해야 한다는 것. 1화 끝. 해시태그 2화. 사라진 내 자리. 정옥은 결심했다. 먼저 연락하지 않기로. 일주일이 지났다. 민수에게서 전화가 오지 않았다. 다희에게서도 연락이 없었다. 바쁘겠지. 정옥은 스스로를 위로했다. 하지만 휴대폰을 들여다보는 횟수가 늘어났다. 카카오톡 목록에는 일주일 전 민수의 메시지가 마지막이었다. 엄마 건강 챙겨. 그뿐이었다. 2주가 지났다. 정옥은 참지 못하고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배경에서 아기 우는 소리가 들렸다. 민수의 목소리는 급했다. 엄마, 지금 좀 바빠. 나중에 전화할게. 아, 그래. 전화가 끊겼다. 나중에는 오지 않았다. 정옥은 동네 마트에 갔다. 장바구니를 들고 채소 코너를 지나는데 옆에서 젊은 엄마가 통화하고 있었다. 엄마, 오늘 애 좀 봐주세요. 제가 미용실 가야 해서요. 네, 감사해요. 사랑해요, 엄마. 정옥은 그 대화를 듣고 발걸음을 멈췄다. 나는 언제 마지막으로 그런 부탁을 받았지? 손주 돌봄은 급할 때만 부탁하는 일이 됐다. 그것도 제대로 해주세요라는 단서가 붙어서.
계산대를 지나는데 눈에 익은 얼굴이 보였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박순자 씨였다. 어머, 정옥 씨. 오랜만이네요. 요즘 손주 보느라 바쁘시죠? 아, 그냥 그래요. 부러워요. 우리 며느리는 날 너무 찾아서 탈이에요. 요즘 애들은 육아를 엄마한테 다 맡기잖아요. 정옥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가슴 한쪽이 텅 비었다. 나는 그것도 못해. 3주가 지났다. 정옥은 매일 휴대폰을 확인했지만 민수에게서 연락은 오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정옥은 민수의 카카오 스토리를 열었다. 오늘 올라온 사진이 있었다. 준이가 다이 품에 안겨 웃고 있었다. 댓글에는 우리 아들 최고 행복한 가족 같은 말들이 달려 있었다. 정옥은 그 사진을 오래 바라봤다. 거기에 자신의 자리는 없었다. 4주째 되던 날 정옥은 친구 영숙을 만났다. 동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영숙이 물었다. 요즘 민수네 자주 가? 아니. 바빠서. 누가? 너? 애들이. 영숙이 한숨을 쉬었다. 정옥아, 나도 똑같아. 우리 딸도 날 안 찾아. 전화해도 엄마 바빠 이러면서 끊어. 필요할 때만 연락 오더라. 그치. 근데 있잖아, 정옥아. 우리가 젊었을 때는 안 그랬잖아. 우리 시어머니들 매일 모시고 살았는데. 맞아.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달라. 부모는 필요할 때만 부르는 거지. 영숙의 말이 가슴에 꽂혔다. 그날 밤 정옥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휴대폰이 울렸다. 민수였다. 정옥은 벌떡 일어나 전화를 받았다. 엄마, 나야. 응, 민수야. 엄마, 다음 주 토요일에 다이 생일이거든. 우리 외식하러 가는데. 엄마는 집에서 쉬어. 뭐? 다이가 조용히 둘이서 보내고 싶대. 준이는 다이 친정에서 봐주기로 했어. 정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엄마 알았지? 그럼 나 바빠서 끊을게. 뚝. 전화가 끊겼다. 정옥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이불을 뒤집어 썼다. 나는 이제 정말 필요 없는 사람이구나. 다음 날 아침 정옥은 거울 앞에 섰다. 62세의 여자.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던 여자. 하지만 이제는 가족조차 그녀를 필요로 하지 않았다. 정옥은 거울 속 자신에게 물었다. 나는 누구지? 아내도 아니었다. 남편은 세상을 떠났으니까. 엄마도 아니었다. 아들은 자신의 가정을 꾸렸으니까. 할머니도 아니었다. 손주는 그녀를 필요로 하지 않으니까. 그렇다면 김정옥은 누구인가? 정옥은 그 질문에 답을 찾지 못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이대로 사라질 수는 없다는 것. 2화 끝. 해시태그 3화. 작은 반항, 혼자 떠난 하루 여행. 정옥은 우연히 그 모임을 발견했다. 휴대폰으로 뉴스를 보다가 광고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중년 여성을 위한 힐링 당일 여행 마이너스 혼자여도 괜찮아요. 정옥은 클릭했다. 50대에서 70대 여성들이 함께 버스를 타고 강원도 어느 작은 마을로 여행을 간다는 내용이었다. 혼자여도 괜찮다. 그 문구가 가슴에 와닿았다. 정옥은 평생 혼자 여행을 해본 적이 없었다. 신혼여행도 남편과 가족여행도 아이들과 친구들과의 여행도 누군가를 챙기느라 정신없었다. 나 혼자만을 위한 여행. 손가락이 떨렸다. 정옥은 신청 버튼을 눌렀다. 토요일 아침 7시. 정옥은 집을 나섰다. 민수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차피 연락도 안 오는데 굳이 말할 필요가 있을까? 버스 정류장에는 20명 남짓한 중년 여성들이 모여 있었다. 모두 편한 차림에 작은 가방 하나씩 들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가이드 미선이에요. 젊은 여성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다. 오늘 우리는 강원도 정선으로 갑니다. 조용한 산골 마을에서 천천히 걷고 맛있는 점심 먹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에요. 부담 없이 편하게 즐기세요. 버스가 출발했다. 정옥은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을 벗어나자 풍경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빌딩 대신 산이, 아파트 대신 논밭이 펼쳐졌다. 옆자리에 앉은 여성이 말을 걸었다. 처음이세요? 네.
혼자 여행은 처음이에요. 저도요. 나이 65인데 평생 처음이에요. 여성은 이름이 김혜자라고 했다. 정옥과 3살 차이였다. 저는 남편 없이 하루만이라도 자유롭고 싶어서 왔어요. 남편분이 안 좋으신가요? 아니요. 그냥 24시간 붙어 사는 게 답답해서요. 은퇴하고 나서 집에만 있으니까 제가 뭐 하나하나 다 간섭하거든요. 혜자의 말에 정옥은 고개를 끄덕였다. 2시간 후 버스는 작은 산골 마을에 도착했다. 자, 이제 2시간 동안 자유시간이에요. 마을을 천천히 걸어보세요. 12시에 저기 식당에서 만나요. 가이드의 말에 여성들은 삼삼오오 흩어졌다. 정옥과 혜자는 함께 걷기로 했다. 마을은 조용했다. 낙엽이 쌓인 오솔길, 개울소리, 멀리 보이는 산. 정옥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공기가 다르네요. 그쵸? 서울에서는 맡을 수 없는 냄새예요. 두 사람은 천천히 걸었다. 아무 말 없이 그저 걷기만 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됐다. 누군가를 챙기지 않아도 됐다. 벤치에 앉아 쉬는데 혜자가 물었다. 정옥 씨는 왜 오셨어요? 정옥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저는 제가 누군지 모르겠어서요. 무슨 뜻이에요? 평생 엄마로 아내로 살았는데 이제는 그것도 아닌 것 같아서요. 아들네는 절 필요로 하지 않고 손주도 절 불편해하고. 정옥의 목소리가 떨렸다. 혜자가 정옥의 손을 잡았다. 저도 그래요. 남편은 저를 가사도우미로만 보고 딸은 엄마는 옛날 사람이라며 제 말을 안 듣죠. 저도 저를 잃어버렸어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점심시간 식당에 모인 여성들은 원탁에 둘러앉았다. 가이드 미선이 말했다. 오늘 점심 먹으면서 한 분씩 자기소개 해볼까요? 이름이랑 오늘 여행 와서 느낀 점 한마디만요. 한 명씩 돌아가며 이야기했다. 저는 남편이 세상 떠난 후 처음으로 밖에 나왔어요. 저는 며느리한테서 벗어나고 싶어서 왔어요. 저는 나를 위해 돈 쓰는 게 처음이에요. 모두의 이야기가 비슷했다. 가족을 위해 살다가 어느 순간 자신을 잃어버린 여성들. 정옥의 차례가 왔다. 저는 김정옥이고요. 오늘 처음으로 제가 숨쉬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 말에 여성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식사 후 한 여성이 정옥에게 다가왔다. 70대로 보이는 백발의 여성이었다. 정옥 씨, 제가 하나 말해줄게요. 네? 우리 나이에도 인생은 다시 시작된다는 거요. 네? 나는 75세에 도자기 공방을 시작했어요. 남편 죽고 자식들 다 떠나고 혼자 남았을 때요. 처음엔 외로웠는데 지금은 매일이 즐거워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니까. 여성은 휴대폰을 꺼내 자신의 작품 사진을 보여줬다. 색색의 도자기 컵들, 접시들, 화병들. 이거 다 내가 만든 거예요. 75세에 시작해서 지금 80인데 아직도 배우는 중이에요. 정옥은 그 사진들을 오래 바라봤다. 저도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시작하는데 나이는 없어요. 저녁 6시 버스가 서울로 돌아왔다. 정옥은 집에 도착해 거울 앞에 섰다. 오늘 아침의 자신과는 조금 다른 얼굴이었다. 뭔가 살아있는 느낌. 휴대폰을 확인했다. 민수에게서 온 연락은 없었다. 하지만 오늘은 괜찮았다. 정옥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나도 뭔가 시작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작은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다. 사막 끝. 해시태그 사화. 며느리와의 폭발. 여행에서 돌아온 후 사흘이 지났다. 정옥은 작은 변화를 시도하고 있었다. 매일 아침 베란다에서 차를 마시며 자신만의 시간을 가졌다. 도서관에 가서 도자기 책을 빌렸다. 동네 문화센터 수강 안내를 검색했다. 나도 뭔가 시작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목요일 오후 3시. 휴대폰이 울렸다. 다희였다. 어머니, 저예요. 목소리가 급했다. 다희야, 무슨 일이야? 어머니, 죄송한데. 내일 준이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갑자기 회사에서 급한 일이 생겨서요. 정옥은 잠시 망설였다. 지난번 손주 돌봄이 떠올랐다.
제대로 해주세요라는 말이. 다희야, 나 내일 문화센터 수업이 있어서. 네? 다희의 목소리가 놀란 듯 했다. 어머니가 무슨 수업을요? 응. 도자기 수업 알아보고 있었거든. 전화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지금 그게 중요해요? 준이 봐줄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래도 나도 내 일정이. 어머니, 손주보다 취미가 더 중요하세요? 그 말이 정옥의 가슴을 찔렀다. 그런 게 아니라. 알겠어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뚝. 전화가 끊겼다. 정옥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내가 잘못한 걸까? 다음 날 오전 정옥은 결국 문화센터 수업을 취소하고 아들 집으로 향했다. 초인종을 누르자 다희가 급하게 문을 열었다. 어머니 오셨어요. 응. 죄송해요. 제가 어제 너무 급해서. 감사해요. 다희는 서류 가방을 챙기며 냉장고를 가리켰다. 이유식은 여기 있고요. 기저귀는 저기, 준이 낮잠은 2시부터 4시까지예요. 혹시 모르니까 제가 체크리스트 붙여놨어요. 냉장고 문에는 A4 용지가 붙어 있었다. 빼곡하게 적힌 시간표와 주의사항들. 10시 간식, 12시 점심, 2시 낮잠, 4시 간식. 정옥은 그 종이를 바라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알았어. 다녀와. 다희가 나가고 집안은 조용해졌다. 준이가 거실에서 블록을 쌓고 있었다. 정옥은 다가가 앉았다. 준아, 할머니랑 놀까? 준이는 대답 없이 블록만 쌓았다. 오후 2시. 낮잠 시간이었다. 하지만 준이는 잠들지 않았다. 준아, 자야지. 엄마가 2시에 자라고 했어. 싫어. 준이가 소리쳤다. 정옥은 준이를 안아 침대로 데려갔지만 준이는 계속 울며 버텼다. 30분, 1시간이 지났다. 준이는 끝내 잠들지 않았다. 오후 4시. 간식 시간. 정옥은 냉장고에서 과일을 꺼냈다. 하지만 체크리스트에는 유기농 베이비 과자라고 적혀 있었다. 과일이나 과자나 비슷하지 않나. 정옥은 과일을 잘게 썰어 준이에게 줬다. 준이는 한입 베어 물더니 뱉어냈다. 저녁 6시. 다희가 돌아왔다. 어머니 수고하셨어요. 준이 잘 지냈어요? 응. 근데 낮잠을 안 자더라. 다희의 표정이 굳었다. 낮잠을 안 잤다고요? 그럼 밤에 어떡해요? 내가 재우려고 했는데 안 자는 걸 어떡해? 다희는 준이를 안아들며 물었다. 준이 간식은 먹었어요? 응. 과일 줬어. 과일이요? 어머니, 제가 과자 주라고 했잖아요. 과일이 더 건강하지 않아? 어머니. 다희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제가 체크리스트까지 만들어드렸잖아요. 왜 그대로 안 하세요? 다희야,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야? 과일이든 과자든. 중요하죠. 준이 루틴이 깨지면 며칠을 고생한다고요. 정옥도 목소리가 커졌다. 나도 너희 남매 키울 때 이렇게 빡빡하게 안 키웠어. 그래도 다 잘 컸잖아. 어머니 시대랑 지금이랑 달라요. 뭐가 달라? 애 키우는 건 다 똑같지. 아니에요. 요즘 육아는 과학이에요. 어머니는 그걸 모르시니까. 내가 모른다고? 정옥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는 평생 애들 키우고 집안 돌보고 살았어. 근데 이제 와서 내가 모른다고. 어머니, 너는 나를 뭘로 보는 거야? 시대에 뒤처진 사람? 쓸모없는 사람?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럼 뭔데? 매번 제대로 해주세요. 어머니는 몰라요. 나한테 상처 주는 말만 하잖아. 정옥의 목소리가 떨렸다. 다희도 눈물을 글썽였다. 어머니, 저도 힘들어요. 뭐가? 매일 회사 가서 일하고 퇴근하면 애 돌보고 집안일하고. 저 혼자 다 해요. 민수는 회사 일 바쁘다고 아무것도 안 해요. 다희의 목소리가 울먹였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부탁하는 건데. 어머니는 왜 자꾸 제 방식에 끼어들어요? 끼어든다고? 네. 저는 제 방식대로 키우고 싶은데 어머니는 자꾸 어머니 방식을 강요하세요. 강요라니. 정옥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다희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어머니, 저도 처음이에요. 엄마 노릇.
서툴러요. 그래서 더 예민한 거예요. 제발, 제발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어머니가 무서워요. 내가? 네. 어머니한테 잘못 보이면 며느리로서 실격인 것 같아서. 정옥은 그 말에 멈칫했다. 너, 나한테 그렇게 느꼈어? 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바라봤다. 정옥이 먼저 입을 열었다. 미안해. 나는 내가 힘들까봐 도와주려고 한 건데. 저도 미안해요. 제가 너무 날카로웠어요. 하지만 그 사과는 공허했다. 20년간 쌓인 감정이 한 번의 사과로 풀릴 일이 없었다. 정옥은 가방을 들었다. 나갈게. 어머니, 오늘은 좀 혼자 있고 싶다. 현관문이 닫혔다. 집에 돌아온 정옥은 소파에 주저앉았다. 가슴이 답답했다. 울고 싶었지만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나는 정말 끼어드는 사람인가? 나는 정말 강요하는 사람인가? 그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휴대폰이 울렸다. 민수였다. 엄마 다희한테 들었어. 오늘 싸웠다며? 엄마 다희가 힘들어. 좀 이해해줘. 나도 힘들어. 엄마는 시간 많잖아. 다희는 회사도 다니고. 정옥은 전화를 끊어버렸다. 시간이 많다고? 나는 시간만 많은 사람인가? 정옥은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 여자는 지쳐 보였다. 하지만 동시에 뭔가 다른 감정도 보였다. 분노. 이대로 살 순 없어. 사화 끝. 해시태그 5화. 며느리의 눈물. 싸움 후 일주일이 지났다. 정옥은 민수에게 연락하지 않았고 민수도 연락하지 않았다. 어느 날 오후 정옥은 시장에 장을 보러 나갔다가 우연히 다희의 회사 근처를 지나게 됐다. 그때 익숙한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다희였다. 빌딩 옆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정장 차림에 하이힐을 신은 채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정옥은 다가가려다 멈췄다. 다희 옆에는 아무도 없었다. 동료도 친구도 없이 혼자 울고 있었다. 다희가 휴대폰으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수인 것 같았다. 여보, 나 오늘 너무 힘들어. 회의에서 팀장한테 혼났어. 전화 너머에서 무언가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다희의 얼굴이 굳었다. 응, 알았어. 너도 바쁘지. 괜찮아. 전화가 끊겼다. 다희는 다시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닦았다. 정옥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다. 저 아이도 혼자였구나. 회사에서 혼나도 육아로 지쳐도 시어머니와 싸워도 다희 옆에는 아무도 없었다. 남편은 바빴고 친정은 멀었고 시어머니는 적이었다. 정옥은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다. 집에 돌아온 정옥은 한참 동안 생각했다. 나는 다희를 며느리로만 봤구나. 그 같은 여자로는 보지 못했어. 30년 전 정옥도 그랬다. 회사 다니며 아이 키우고 시어머니 눈치 보고 남편은 무심하고 혼자 모든 걸 떠안았던 시절. 정옥은 휴대폰을 들었다. 다희에게 문자를 보냈다. 다희야, 엄마야. 오늘 회사에서 힘든 일 있었니? 괜찮아? 10분 후 답장이 왔다. 어머니가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느낌이 왔어. 다희야, 힘들면 엄마한테 말해. 나도 너처럼 살았거든. 한참 후 다희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머니. 목소리가 떨렸다. 정말 힘들어요. 매일 회사 가서 일하고 준이 돌보고 집안일하고 제가 뭘 잘못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다희야. 민수는 아무것도 안 도와줘요. 회사 일 바쁘다고. 저도 회사 다니는데. 다희가 울먹였다. 어머니한테 준이 봐달라고 부탁하는 것도 죄송한데. 어머니는 제가 간섭한다고 하시고. 미안해, 다희야. 엄마가 몰랐어. 정옥의 목소리도 떨렸다. 엄마도 며느리였어. 너처럼 힘들었어. 근데 그걸 까먹고 살았나 봐. 전화 너머로 다희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다희야, 내일 우리 만나자. 커피 한잔하면서 이야기하자. 네, 어머니. 전화를 끊고 정옥은 창밖을 바라봤다.
나는 다희를 적으로 봤지만 다희도 혼자 싸우고 있었구나. 처음으로 며느리가 아닌 같은 여자로 보이기 시작했다. 5화 끝. 해시태그 6화. 손을 내밀기까지. 다음 날 오후 정옥과 다희는 조용한 카페에서 마주 앉았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정옥이 먼저 입을 열었다. 다희야. 미안해. 엄마가 너무 끼어들었어. 다희가 고개를 들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너무 예민했어요. 아니야. 내 말이 맞아. 요즘 육아는 달라. 나는 그걸 인정 안 하고 내 방식만 고집했어. 정옥이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을 이었다. 다희야, 사실 나도 며느리였거든. 30년 전 시어머니 밑에서 살 때. 정말 힘들었어. 어머니도요? 응. 내가 뭘 해도 시어머니는 그게 아니야라고 하셨어. 밥도 청소도 애 키우는 것도. 다 틀렸대. 정옥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때 나는 생각했어. 나는 절대 저런 시어머니 안 될 거야 라고. 근데 나도 똑같이 했더라. 다희도 눈물을 글썽였다. 어머니, 저도 미안해요. 어머니가 도와주시려는 건데 저는 거부만 했어요. 아니야. 넌 잘못 없어. 너는 내 방식대로 엄마가 되고 싶었던 거잖아.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바라봤다. 정옥이 다희의 손을 잡았다. 다희야, 이제부터는 달라질게. 내 방식을 존중할게. 내가 도와줄 수 있으면 돕고 내가 원하지 않으면 물러날게. 어머니. 그리고 다희야, 너도 힘들면 엄마한테 말해. 며느리 말고 그냥 여자 대 여자로. 다희가 정옥의 손을 꽉 잡았다. 감사해요, 어머니. 제가 어머니를 너무 멀리했어요. 괜찮아.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지. 그날 저녁 다희는 정옥을 집으로 초대했다. 저녁을 먹으며 다희가 물었다. 어머니, 요즘 뭐 하세요? 응? 아, 그냥 집에 있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도자기 수업 알아보신다고. 정옥이 놀라 다희를 봤다. 아, 그건 그냥 생각만 한 거야. 왜요? 하세요. 나이가 너무 많아서. 어머니,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하고 싶으면 하세요. 다희가 환하게 웃었다. 그리고 어머니, 준이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어머니는 어머니 인생 사세요. 정옥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내 인생을 살라니. 평생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다. 다희야. 고마워. 제가 더 감사해요, 어머니. 그날 밤 정옥은 집에 돌아와 문화센터 사이트를 열었다. 도자기 수업.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정옥은 떨리는 손으로 신청 버튼을 눌렀다. 나도 내 인생을 살아봐야지. 6화 끝. 해시태그 7화. 다시 생긴 내 자리. 한 달이 지났다. 정옥은 매주 수요일 오전 도자기 수업에 다녔다. 처음에는 손이 떨렸지만 이제는 작은 컵 하나 정도는 만들 수 있게 됐다. 정옥 씨 손재주가 좋으시네요. 선생님이 칭찬했다. 정옥은 수줍게 웃었다. 나도 뭔가 할 수 있구나. 목요일 오후 다희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저희 집에서 식사하실래요? 제가 어머니 좋아하시는 갈비찜 해볼게요. 그래. 좋지. 그리고 어머니. 준이가 요즘 할미 찾아요. 어머니 보고 싶대요. 정옥의 가슴이 따뜻해졌다. 토요일 정옥은 직접 만든 작은 도자기 컵을 들고 아들 집을 찾았다. 어머니 오셨어요. 다희가 환하게 웃으며 맞았다. 예전과는 다른 미소였다. 할미. 준이가 뛰어왔다. 정옥은 준이를 안아들었다. 준이, 할머니 보고 싶었어? 응. 식사 시간 테이블에 갈비찜이 올라왔다. 어머니 맛있어요? 응, 맛있다. 다희야, 내가 요리 실력이 늘었네. 어머니한테 배운 거예요. 지난번에 어머니가 카카오톡으로 레시피 보내주신 거. 정옥은 놀랐다. 다희가 자신의 레시피를 따라했다니. 다희야. 어머니, 제가 그동안 어머니 방식을 무시했어요. 근데 어머니 방식도 좋더라고요. 요즘은 둘 다 섞어서 해요. 어머니 거랑 제 거랑. 민수가 옆에서 말했다.
엄마, 요즘 다희가 엄마 얘기 자주 해. 어머니한테 물어봐야겠다고. 정옥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식사 후 정옥은 가져온 도자기 컵을 꺼냈다. 다희야, 이거. 엄마가 만든 거야. 어머니가요? 와, 예뻐요. 아직 서툴지만. 넣어주려고 만들었어. 다희가 컵을 받아들며 눈물을 글썽였다. 어머니, 감사해요. 소중히 쓸게요. 엄마도 도자기 수업 다니면서 느낀 게 있어. 늦어도 괜찮더라. 시작하는 게 중요하지. 어머니 멋있어요. 준이가 정옥 무릎에 앉으며 말했다. 할미 놀아줘. 그래, 우리 준이. 할머니랑 놀까? 그 모습을 보던 다희가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 이제 준이 어머니 방식대로 돌봐주셔도 돼요. 제가 너무 빡빡했어요. 아니야, 다희야. 내 방식이 맞아. 엄마가 배워야지. 아니에요. 어머니 방식도 좋아요. 할머니의 사랑이 담긴 방식이잖아요. 정옥은 다희를 안았다. 고마워, 다희야. 제가 더 감사해요, 어머니. 집에 돌아오는 길 정옥은 버스 창밖을 바라봤다. 다시 생긴 내 자리. 며느리와 손주 곁에, 그리고 내 인생 안에. 정옥은 미소 지었다. 이제 시작이야. 7화 끝. 해시태그 팔아. 위기 마이너스 며느리의 쓰러짐. 화요일 저녁 9시. 정옥의 휴대폰이 울렸다. 민수였다. 엄마, 다희가 쓰러졌어. 뭐라고? 병원에 있어. 과로래. 엄마, 준이 좀 봐줄 수 있어? 나 지금 병원에서 못 움직여. 당연하지. 지금 갈게. 정옥은 급히 택시를 잡아타고 아들 집으로 향했다. 준이는 혼자 울고 있었다. 정옥은 준이를 안았다. 괜찮아, 준이. 할머니 왔어. 엄마는 곧 나아질 거야. 그날 밤 정옥은 준이를 재우고 집안을 둘러봤다. 설거지가 쌓여 있고 빨래가 산더미였다. 다희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보였다. 정옥은 묵묵히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돌렸다. 다음 날 아침 민수가 지친 얼굴로 돌아왔다. 엄마, 고마워. 다희는 입원했어. 일주일은 쉬어야 한대. 민수야, 너도 쉬어. 엄마가 여기 있을게. 엄마, 괜찮아? 괜찮지. 이제는 엄마도 알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일주일 동안 정옥은 준이를 돌보고 집안일을 하고 병원에 다희를 찾아갔다. 예전에 정옥이었다면 당황했을 것이다. 제대로 못하면 어쩌지 걱정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준이가 이유식을 거부하면 노래를 불렀다. 다희가 알려준 방식대로. 준이가 밤에 깨면 다희가 하던 대로 토닥였다. 그리고 정옥만의 방식도 더했다. 옛날 동요를 불러주고 따뜻한 손으로 등을 쓸어줬다. 토요일 다희가 퇴원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다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괜찮아. 이제 엄마도 할 줄 알아. 집안이 이렇게 깨끗한 거 처음이에요. 준이도 안정적이고. 다희야, 넌 너무 혼자 떠안으려고 했어. 도움 받는 것도 용기야. 다희가 정옥을 꼭 안았다. 어머니, 어머니가 계셔서 제가 버틸 수 있어요. 나도 내가 있어서 다시 시작할 수 있었어. 민수가 옆에서 말했다. 엄마, 미안해. 그동안 엄마를 시간 많은 사람으로만 봤어. 엄마도 엄마 인생이 있는데. 정옥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어. 그날 저녁 네 식구가 함께 식사를 했다. 정옥이 만든 된장찌개와 다희가 시킨 치킨이 한 상에 올라왔다. 어머니, 된장찌개랑 치킨 완벽한 조합이에요. 다희가 웃었다. 정옥도 웃었다. 전통과 현대, 시어머니와 며느리 두 세대가 공존하는 식탁. 정옥은 깨달았다. 우리는 달라도 괜찮아. 함께 할 수 있으니까. 8화 끝. 해시태그 9화. 서로에게 미안했던 말들. 다희가 완전히 회복한 후 정옥은 다희에게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자고 했다. 다희야, 우리 둘이서만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 토요일 오후 두 사람은 창가 자리에 마주 앉았다. 정옥이 먼저 입을 열었다. 다희야, 엄마가 정말 미안해. 어머니, 나는 나이 먹으면 다 아는 줄 알았어.
며느리가 뭘 원하는지, 손주를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근데 아니더라. 정옥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도 처음이었어. 시어머니 노릇. 근데 나는 내가 경험한 게 답이라고 생각했지. 그게 얼마나 오만한 건지 몰랐어. 다희가 정옥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 저도 미안해요. 저도 오만했어요. 너는 안 그랬어. 아니에요. 저는 어머니를 구세대로만 봤어요. 쓸모없는 사람으로 봤어요. 다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어머니가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얼마나 상처받으셨을지. 저는 생각도 안 했어요. 다희야. 어머니도 어머니 인생이 있는데 저는 어머니를 그냥 준이 봐줄 사람으로만 봤어요. 정말 미안해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의 손을 잡고 울었다. 눈물을 닦은 후 다희가 물었다. 어머니, 시어머니 밑에서 사실 때 정말 힘드셨어요? 응. 많이 힘들었어. 내가 뭘 해도 틀렸다고 하셨거든. 저랑 똑같네요. 그래. 그래서 나는 생각했어. 나는 절대 저런 시어머니 안 될 거야 라고. 근데 정옥이 쓸쓸하게 웃었다. 나도 똑같이 했더라. 역사는 반복되나 봐. 어머니, 이제는 안 그러실 거잖아요. 응. 그리고 다희야, 너도 나중에 며느리 보면 오늘 우리 대화 기억해. 다희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꼭 기억할게요. 카페를 나서며 다희가 말했다. 어머니, 저 어머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뭔데? 어머니는 멋있어요. 정옥이 놀라 다희를 봤다. 62세에 새로운 걸 시작하시잖아요. 도자기도 배우시고 어머니만의 인생도 사시고. 저는 그게 부러워요. 부럽다니? 네. 저는 회사 일, 육아, 집안일에 치여서 나를 잃어버렸거든요. 근데 어머니는 나를 다시 찾으셨잖아요. 정옥은 다희를 꼭 안았다. 다희야, 너도 찾을 수 있어. 이제 엄마가 도울게. 감사해요, 어머니. 그리고 다희야. 네? 이제 우리 서로 어머니, 며느리만 하지 말고 그냥 정옥, 다희로 부르면 안 될까? 다희가 환하게 웃었다. 좋아요. 정옥 씨. 그래, 다혜 씨. 두 사람은 웃으며 걸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아닌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두 여자로서. 9화 끝. 해시태그 10화. 나의 마지막 인생을 나답게. 6개월 후. 정옥은 동네 작은 상가 한 칸을 빌렸다. 엄마 진짜 하는 거야?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응. 엄마 인생 엄마가 사는 거야. 간판이 걸렸다. 정옥의 작은 공방. 다희가 인테리어를 도와줬다. 선반을 설치하고 조명을 달고 식물을 배치했다. 정옥 씨, 여기 이렇게 하면 어때요? 좋아, 다혜 씨. 내 안목을 믿어. 오픈 첫날 손님은 많지 않았다. 친구 영숙이 왔고 도자기 수업 동료들이 왔다. 그리고 다희가 준이를 데리고 왔다. 할미 가게에. 준이가 뛰어들어왔다. 정옥이 준이를 안았다. 그래, 우리 준이. 할머니 가게야. 다희가 정옥이 만든 컵을 하나 집어들었다. 정옥 씨, 이거 살게요. 너 집에 이미 있잖아. 하나 더요. 회사에 가져갈 거예요. 정옥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저녁에 민수가 들렀다. 엄마 수고했어. 첫날 어땠어? 좋았어. 손님은 많지 않았지만 내 이름이 붙은 공간이 생겼다는 게 기쁘더라. 엄마 자랑스러워. 폐점 후 정옥은 혼자 공방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평생 남의 엄마, 남의 아내, 남의 며느리로 살았던 여자. 하지만 이제는 김정옥으로 살고 있다. 휴대폰이 울렸다. 다희였다. 정옥 씨, 오늘 정말 멋있었어요. 고마워, 다혜 씨. 저도 언젠가 저만의 뭔가를 시작하고 싶어요. 그래. 시작해. 엄마가 준이 봐줄게. 정말요? 응. 우리 서로 도우면서 사는 거지. 전화를 끊고 정옥은 공방 안을 둘러봤다. 작은 공간이지만 여기는 온전히 자신의 것이었다. 며칠 후 정옥은 블로그에 글을 썼다. 평생 처음 쓰는 글이었다. 62세에 시작한 내 인생. 평생 가족만 챙기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깨달았어요. 나는 누구인가 하고 며느리와 싸우던 시어머니가 아니라 나로 살아가는 김정옥으로 늙어가고 싶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도 시작하세요. 당신만의 인생을. 댓글이 달렸다. 저도 65세인데 용기가 나네요. 며느리와의 관계 때문에 힘들었는데 희망이 보여요. 멋있어요. 저도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말해야겠어요. 정옥은 미소 지었다. 에필로그. 1년 후. 공방은 동네 사람들이 찾는 작은 명소가 됐다. 정옥의 도자기를 사러 오는 사람들, 차 한 잔 마시러 오는 사람들. 다희는 회사를 그만두고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했다. 정옥이 준이를 봐주는 동안 민수는 육아휴직을 냈다. 어느 토요일 네 식구가 공방에 모였다. 할미 이거 놔줘. 준이가 작은 접시를 가리켰다. 그래, 우리 준이 거야. 정옥은 가족들을 바라봤다. 며느리와 싸우던 시어머니. 하지만 이제는 서로를 지지하는 동료. 그리고 무엇보다 김정옥으로 살아가는 한 명의 여자. 나의 마지막 인생을 나답게. 정옥은 물레를 돌리며 웃었다. 완결. 제작진 메시지. 중년과 시니어 여성 여러분께. 당신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작하기에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당신도 당신의 이름으로 살 자격이 있습니다.